안녕하세요, 닥터 케빈입니다. 오늘은 코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코는 사실 우리가 성형 미용 시술에 있어서 가장 큰 수요를 차지하는 한 축이고, 코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루머성, 팩트가 아닌 부분들, 제가 상담할 때 항상 되짚어 주는 그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볼까 해요. 일단은 저는 이제 비수술로 모든 걸 이제 좀 교정을 해보자는 주의입니다. 수술 자체가 가진 어떤 그 리스크, 수술 후에 어떤 일련의 변화들, 프로세스가 저도 예전 수술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는데 시술로 이제 전향을 해서 하고 있어요. 동시에 하다가 시술로 이제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특히 코는 여러분들이 많은 궁금증을 안고 계십니다. 실제로 1990년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2010년 초반까지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해왔죠. 실리콘이든 자가연골이든 많이 넣어왔습니다. 많이 넣어왔고, 이 수술 후에 어떤 교정을 할 것이냐, 어떤 교정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한 것과 시술을 했는데 코 전체 어떤 이미지 변화가 없다, 실제로 콧대만 해가지고 별로 임팩트가 없고 오히려 길어져 버린 코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술로 교정이 가능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전체적인 이미지 변화를 코 전체를 들어올리면서 저는 인중부터 끝까지 미간까지 싹 다 넣어줘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륨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술이 가능한데,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술이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절대 다시 하지는 않죠. 요즘 고객님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첫째, 수술, 실리콘이나 자가연골이나 뭐 반영부실이나 실로 리프팅을 한다는 식의 어떤 시술이나 수술로 후에 교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는데, 실제적으로 수술 후에 보형물이 휘었다든지, 보형물로 인한 이제 밀림 현상, 압박으로 인해서 처음에 압박을 받을 때는 약간 붉어지는데, 나중에 피부가 늘어질 대로 늘어지게 되면 혈관 조직조차 굉장히 이제 사라지듯이 증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얘져요. 그래서 안으로 이제 점막으로 만져보면 굉장히 딱딱하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제거를 하시라 하고, 또 시술로서 교정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보형물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연부 조직이랑 근육과 어떤 지방 조직이 밀집해 있는 코끝 부분에서 모공이 넓어지고 딱딱해지고 보형물의 윤곽이 점점 더 진해지는, 그래서 조금 그 주변부를 덮어서 콧대를 다시 좀 더 높게 하고 싶은 경우, 왜냐하면 수술하고 나서도 굉장히 이 조직들이 구형구축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구형구축이 아니라 구축, 구축이 와서 딱딱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도 개선을 시키고 있어요. 개선을 시킬 수 있고, 특히 이제 실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저는 사실 코에 있어서 실은 별로 추천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 연골을 들어 올려야 된다는 건데, 이걸 견인해줄 만한 어떤 실 굵기도 문제고, 어떤 앵커링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실을 심어가지고 꼿꼿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게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면 코를 풀 때도 있고, 기침을 할 때도 있고, 굉장히 세게 만질 때도 있고, 부딪힐 때도 있잖아요. 이런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실은 볼륨감을 크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으실 텐데, 정교하게 시술로서 교정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고, 사고로 아니면 외상성 장애, 외상성 이제 상해 후 이제 매부리 코가 됐다든지, 이런 분들도 시술로서 교정이 가능해요. 예. 근데 수술로 실패를 했거나, 수술을 제거를 했거나, 수술 후에 유착이 왔거나, 수술 후에 어떤 도드라지는 어떤 윤곽, 코끝 다시 내려오고, 미간과의 경계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예.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수술 후에 가질 수 있는 더 개선의 어떤 의지를 시술로서 이제 거의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들 하시니까, 그냥 마음속에
그냥 스트레스로 안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시술로 교정하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직접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제가 글을 쓰는 연재 글도 쓰고 있고 한데 영상으로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이 의료 정보라는 거는 굉장히 비대칭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자기한테 얼굴에 맞게끔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위별로 하나하나 되짚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수술 후 뭐가 들어가 있든지 간에 시술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적응증들이 있죠. 처음에 얘기했죠. 실리콘 후에 휘어짐, 실리콘 제거 후에 다시 코를 세우고 싶을 때, 그리고 실리콘의 윤곽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경우, 실리콘을 빼고 싶지 않은데 그 주변부를 채워서 더 부드럽게 라인을 만들고 싶은 경우, 연골 때문에 코끝만 한 경우도 있고 콧대만 한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이제 주변에 경계선이 생기게 되죠. 주변부와 이제 주름선 같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찍힌 가로선 이런 것들도 교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필러하고 실과 믹스해서 시술했는데 별로 볼륨아이징을 못 느끼겠다, 어떤 디퍼런스를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도 가능해요. 네.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는 이유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실제적으로 또 실패하는 시술들을 많이 하는 걸 보고, 사실 그러면 돈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술은 꼭 수술로 교정을 해야 되고, 시술은 또 시술로 실패했기 때문에 수술로 가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여태까지 시술로 줄 수 있는 효과가 너무나도 미약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적응증들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관심이 많은 코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내용들. 저는 이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케이스들 축적해서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 댓글이나 나중에 쌍방향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창을 열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작은 부분일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필러를 해가지고 필러를 하면 여기밖에 보통 안 하잖아요. 요즘 코끝 하는데도 좀 늘고 있긴 한데, 동양인들은 특히나 코끝을 절대적으로 세워야 돼요. 근데 여기가 무슨 마치 금기시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코는 무조건 저는 전체적으로, 그래야 얼굴 전체에 줄 수 있는 변화도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위별로 설명을 할 거고, 코에 대해서도 어떤 매부리 코, 휜 코, 전체적으로 작은 코, 실로 인해서 실패한 코들, 필러 반복적인 콧대 필러만 맞아서 여기 이질감이 드는 코들, 이런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쪼개서 설명을 할 겁니다. 지켜봐 주세요.